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때 기적의 제품이라 불리며 우리 주방을 점령했던 바로 그 제품에 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결국 우리 모두의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어떤 인공화학 물질이 지구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의 피를 오염시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가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98%,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몸 안에 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죠. 아니, 이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 대체 어떻게, 무슨 경로로 우리 몸속까지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에 대한 고민에서부터였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냉장고라는 게 지금처럼 안전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초기 냉장고는 독성이 있거나 불이 붙는 가스를 냉매로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안에 시한폭탄을 하나씩 두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스가 새면 사람이 중독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집이 폭발할 수도 있었죠. 바로 이 위험천만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대기업의 시도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1936년이었어요. 듀폰이라는 회사의 젊은 화학자 로이 플렁킷이 새로운 냉매를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실험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가스통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상해서 통을 잘라왔더니 그 안에 미끌미끌한 하얀 가루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마 실험이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바로 이 실패작이 세상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탄소라는 뼈대를 플루오린이라는 원자가 아주 빽빽하게 빈틈없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탄소 플루오린 결합이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합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화학 물질이나 열에도 끄떡도 안 하는 말 그대로 무적의 물질이 탄생한 겁니다. 듀폰은 이 기적의 물질에 테프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후 테프론은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원자폭탄 개발을 돕는가 하면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어붙지 않게 해서 주방에 혁명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의료용 소재로도 쓰였죠. 하지만 이 기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려면 해결해야 할 위험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프론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해서 폭발할 위험이 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듀폰이 1951년에 3M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도와줄 보조화학 물질을 하나 사오게 됩니다. 바로 이 결정이 훗날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PFOA, 다른 말로는 C8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들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뭐랄까, 비누 같은 역할을 하는 계면 활성제였어요. PFOA 덕분에 테프론을 아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바로 이 PFOA에 듀폰이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시 듀폰은 사람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동안 회사 내부 파일 캐비넷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1961년에 이미 쥐실험으로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고, 70년대엔 자기 회사 직원들 몸에서 이게 나왔어요. 81년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까지 전달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84년 공장 주변 사람들이 마시는 물까지 오염시켰다는 걸 확인하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들은 수십 년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듀폰은 물속 PFOA 농도에 대한 자체 안전 기준치까지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지역 하천을 조사해보니 어땠을까요? 그 기준치에 무려 16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된 겁니다. 1600배요. 이건 실수가 아니죠.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렇게 철옹성 같았던 거대 기업의 비밀은 놀랍게도 침묵하기를 거부했던 한 평범한 농부 때문에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농장을 하던 얼 테넌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자기 땅에 있는 개울물을 마신 소들이 하나둘씩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개울에는 언제부턴가 정체불명의 하얀 거품이 떠다니고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고용해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듀폰의 화학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개울로 흘러들고 있었던 거죠. 이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싸움이 미국 전역을 뒤덮은 거대한 오염 스캔들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한 농부의 끈질긴 싸움 덕분에 우리는 PFOA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PFOA는 사실 PFS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화학물질 가족의 한 종류일 뿐이었습니다. 이 PFS 가족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연적으로는 거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정말 무서운 별명이 붙은 거죠. 결국 규제 당국이 PFOA 사용을 금지하니까 기업들은 아주 간단한 꼼수를 씁니다. 분자 구조를 아주 살짝만 바꿔서 규제를 피하는 거죠. 제넥스 같은 새로운 물질들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새로운 물질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죠. 비평가들은 이걸 두고 끝나지 않는 화학물질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들이 우리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찝찝한 수준이 아닙니다. PFOA에 노출된 주민 7만 명을 7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고콜레스테롤, 갑상선 질환은 물론이고 고환암과 신장암 같은 두 종류의 암과도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PFS가 이제 우리 삶 거의 모든 곳에 있다는 겁니다. 기름이 새지 않는 햄버거 포장지,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 물에 안 번지는 마스카라, 얼룩이 잘 안 지는 팝펫, 심지어 치실이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에도 이 PFS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노출되는 거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노출 경로는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공장에서 버려진 폐수나 특히 PFAS가 들어간 소방용 거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항이나 군사기지 주변의 지하수가 주된 오염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이나 활성탄 필터를 쓰는 특정 정수기들이 PFS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 개인적인 방어선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에도 납, 석여면, 프레온가스처럼 사회 전체를 위협했던 독성 물질들과 싸워서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PFAS의 차례가 온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독과의 전쟁,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